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베트남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방송에 앞서서 이 많은 분들의 이 개인적인 취향, 성향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탄핵의 진실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명예 회복도 중요하지만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무너져가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니까 특정 인물이 거론되더라도 본인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닮은 삼키고 쓰면 뱉고 그럽니까? 그래서 특정 인물이 거론이 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또 빵식이 TV를 음해하시는 그런 일이 없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빵식이 TV는 어떠한 경우라도 특정 단체나 세력에 흡수되지 않고 독단적인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음을 또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빵식이 TV에서 전해드리는 이 탄핵의 진실 방송은요, 개인적인 소설, 추측, 추론이 아니라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이런 사실들과 법원의 판결문, 특검, 검찰의 공소장 내용, 또한 증인들의 증언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좀 편하게 손쉽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시청할 수 있게끔 편집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5년 전과는 달리 모든 팩트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전 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상 아래 공유 버튼 있죠? 공유 버튼과 각종 채널에 홍보를 좀 해주셔야 애국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과 보수의 재건이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 새로 출간된 태블릿 반격의 서막은요, 기존의 태블릿 PC 조작 날조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도 좀 많이 첨부가 돼 있고 그렇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방송을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니까 편한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앞으로 벌어질 탄핵의 진실은 공감 이전에 엄청난 국민적인 분노와 공포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증거 최순실 태블릿을 발견했다면서 이 탄핵의 물꼬를 텄습니다. 다음날 10월 25일 SNS상에는 이미 방송 조작 시비가 일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설마 이 중앙일보의 계열사인 JTBC가 검찰이 조작하면 모조리 들통날 IT 기기의 이 사용자를 조작했겠느냐 라면서 보수 진영을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최서원의 것이 2만% 맞다라고 당시에 발표를 했고요. 김경재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가 태블릿 PC 조작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보수층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직접 조사를 해서 조작이 아니라면 최서원의 것이 맞다라고 발표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JTBC의 보도 이후 약 한 달간이 지난 그해 11월 말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요, 보도 당시에 이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JTBC가 주장했던 그런 근거는 단지 최서원이 찍힌 2장의 사진뿐이었고요. 뒤이어 검찰이 태블릿의 이 독일 동선과 최서원의 독일 방문이 일치한다라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지만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요, 그 독일 동선은 근거조차 검찰이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모조리 드러났고요. 더군다나 태블릿을 실제로 개통한 자는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한수라는 겁니다. 자, 태블릿이 애초에 청와대 직원 것이라면요, 태블릿에 청와대 문서 있죠. 그리고 연설문이 들어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JTBC는 이를 민간인의 것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국정농단이라는 거짓 선동을 했던 겁니다. 국회 탄핵 의결 전날인 12월 8일 새벽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아닌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 확실, 이 국회는 탄핵을 멈춰라 라는 애국연합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결국 탄핵은 가결되고 맙니다. 아, 되게 덥네요. 어우. 그리고 다음 해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버리죠. 그리고 당연하다라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이 돼버립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탄핵 수사를 전담해온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게 되고 200여 명의 보수 인사들을 무차별 구속을 시킵니다. 자,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고문도 역시 태블릿 PC는 최소원의 것이 아니고 김한수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2018년 5월 30일에 이례적으로 사전 구속이 돼버립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의 현직 언론인이 정식 재판도 없이 먼저 구속이 돼버리는, 구속을 시켜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참고로 저런 식의 마구잡이식으로 구속을 시킨 검찰은 현재 태블릿 PC의 소유자는 최소원이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무슨 죄명으로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켰던 겁니까? 기도 안 차고요. 다시 돌아가서 변희재 대표는 옥중에서도 외부 컴퓨터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을 보관하던 기간 중에 카톡과 문자 등이 대량 삭제가 되는 등 증거 인멸 혐의가 있음을 포착을 하게 되고 JTBC와 검찰은 재판에서 크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손석희와 최소원에 대한 증거 신청을 기각해버리고 태블릿 감정 신청도 기각,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되고요.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를 박탈, 재판을 졸속으로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결국 변희재 대표는 입 한 번 뻥끗 열지 못하고 인민재판처럼 결심해서 검찰이 구형한 5년 중에 2년형을 선고받아버리죠. 명예훼손으로 이 검찰이 구형한 5년형은요, 역대 최고 구형이었고요. 나중에 알려지긴 했지만 선고 바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과 중앙미디어그룹 회장인 홍석현이 야밤에 만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2020년 말 추미애가 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안을 올리면서 이 둘의 만남을 JTBC 태블릿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적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다 문재인이 무마시켜준 거죠. 자, 변희재 대표는 1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태블릿 PC, 디지털 증거 조작 등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중인 2019년 5월 17일 결국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6개월 구속 만료 기한 중 재판도 없이 약 5개월하고 열흘 정도를 꼬박 채운 겁니다. 사전 구속이 된 지 약 1년여 만에 석방이 된 거고요. 그 이후 전방위적인 증거자료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한수가 태블릿 PC의 요금을 납부하고 직접 사용한 기록을 검찰과 특검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는 사실까지 찾아낸 겁니다. 자, 이들은 알리바이를 위해서 이동통신사인 SKT와도 유착, 태블릿 계약서까지 위조한 것이 들통이 났죠. 결국 청와대 직원이 사용한 이 태블릿에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엮기 위해서 조작, 결국 최소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가의 기밀을 공유하면서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혐의를 날조해낸 겁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조작 날조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서 현재 정정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홍석현의 JTBC와 중앙일보만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끝까지 가겠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모든 재판이 끝난 최소원은 지금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죠. 자, 옥중에서 올해 초 법원에 검찰과 법원이 태블릿을 내 것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했다면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내 거니까 네가 내 거라며. 그러니까 돌려줘. 라는 취지의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검찰은 놀랍게도 최소원이 태블릿의 실소유자, 실사용자라는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반환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당시에 불리한 인사들을 구속시킬 때는 그냥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태블릿이 2만% 최소원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태블릿 PC를 최소원이 니들이 내 거라고 했으니까 돌려줘. 법적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네 거 아니야. 그런 증거가 없는 것 같아. 못 돌려줘. 왜냐?
돌려줘서 여기서 포렌식을 해버리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를 태블릿을 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최소원 소유의 태블릿이라고 줄기차게 보도했던 JTBC조차 낯짝 두껍게 누구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는 5년 만에 진실이 다 밝혀지니까 빼박이잖아요. 증거 다 나오고 조작한 게. 이제 와서 180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고요. 철면피도 뭐 이런 철면피가 정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없을 듯 보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소원에 의해 태블릿 조작의 이 진실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목을 치기 위해서 이런 어마무시한 조작을 감행했는지, JTBC와 검찰, 특검, SK텔레콤, 심지어 법원까지 누가 리모트 컨트롤을 했는지, 또한 증거를 조작, 진실을 은폐했는지, 그래서 결국 누구의 내란과 반역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빵식이 TV는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질 때까지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즘 제 채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공작들이 있는데, 아니 무슨 잘못이 있으면 과거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수정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거를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방송 컨트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없어요. 이메일을 보낸 지 지금 12일째 됐는데 답변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가르쳐달라. 안 가르쳐줘요. 그냥 무조건 경고. 위반했대. 뭘 위반해? 예? 제가 무슨 옷을 벗고 방송을 합니까? 무슨 쌍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위반 사실조차 알려주지도 않고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위반했어. 한 번만 더 위반하면 채널 정지, 댓글 못 달아, 공지도 못해, 실시간 못해, 방송도 업로드 못해. 그래서 제가 빵식이 TV 제2채널인 빵식이 안보 TV를 구독 알림까지만 해놓으시라는 거고요. 또 네이버 채널인 빵식이 TV 그 카페 주소도 제가 링크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일단 가입만 해 놓으십시오. 제가 뭐 그걸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해 놓으시면 이게 갑자기 삭제가 돼 버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브 채널에 그렇게 가입을 좀 해 놔주시면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여러 채널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빵식이 안보 채널 구독 알림까지만 해 놓으시고, 또 네이버 카페인 빵식이 TV 카페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보고 무료니까 가입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빵식이 채널이 많이 힘들어요. 여지까지도 힘들었지만 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더 힘드네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이 격려 부탁을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